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스윙을 하는데 이번에는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 팔로우 스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 순간에 손목으로 사용하는 스윙,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에서 배웠던 그 스윙이 70% 이상의 완성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자, 그럼 먼저 백스윙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 자세,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지난번에는 이 상태에서 바로 이런 동작을 만들었었죠. 근데 여기서 이 헤드의 이동 거리가 크면 클수록 파워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를 여기서 더 떨어뜨려 주는 동작이 필요한데, 여기서 팔꿈치를 쭉 접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팔꿈치를 접는 동작과 함께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헤드가 뒤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크게 돌면서 나오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했던 스윙에서 팔꿈치를 접어주면서 이 동작을 추가해서 스윙하기 전에 이런 스윙을 만들어 준다면은, 이 뒤에서 이런 스윙을 만들어 준다면은 자, 어떤가요? 라켓 헤드가 조금 더 큰 궤적을 그리면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큰 궤적을 그리게 만들어 준 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스윙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팔꿈치가 앞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어깨에서 팔꿈치가 앞으로 나갈 때 그때 팔꿈치를 접는 동작만 추가해주면은 헤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큰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끝이에요. 어떤가요? 매우 간단하죠? 이 중간을 채우고 나면은 이 백스윙을 넣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백스윙이 들어간 만큼 이 타구하는 이 타구 타이밍이 조금 타점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만 내가 갖출 수만 있다면은 손목에서 백스윙을 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목을 잘 쓴다는 가정하에 이제 백스윙을 넣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팔꿈치 접는 동작을 추가해주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팔로우 스루, 즉 팔로우 스윙을 붙일 건데, 팔로우 스윙은 두 가지 형태로 연습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바로 손목이 새어 올라오는 형태의 스윙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팔로우 스윙이 커지는 형태로 두 가지로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형태인 라켓을 바로 세우는 형태의 팔로우 스윙도 이 손목을 사용한 임팩트 여기서 조금씩 크기를 키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형태의 스윙이었다면은 이제 스윙하고 나서 이렇게 스윙하고 나서 팔이 내려온 다음에 손목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떤가요? 스윙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팔을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절을 나눠서 손목과 팔꿈치가 다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손목 같은 경우는 스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세우는 형태의 운동을 진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손은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을 세우면은 헤드는 올라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팔꿈치는 떨어뜨리면서 손은 떨어집니다. 즉 라켓 헤드는 올라가는데 팔은 떨어지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 탕. 이렇게. 보이나요? 그 전에는 원래 여기서만 위에서 스윙이 다 마무리가 됐다면은 이제는 스윙하고 나서 손은 떨어뜨리는데 헤드를 세우면서 이렇게 스윙의 크기를 키워서 팔로우를 해보는 거죠. 만약 여기서 내가 분절을 잘 나누지 못하면은 이런 형태로 손과 라켓이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라켓을 세우긴 세우지만 손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동작,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라켓과 손이 같이 올라오는 동작이 만들어진다면은 일단 스윙에 힘을 쭉 빼고서 손을 떨어뜨리는 동작을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스윙하고 손을 떨어뜨리고 헤드 세우고, 스윙하고 손 떨어뜨리고 헤드 세우고, 스윙 손목, 스윙 손목, 이런 식으로 내가 손목의 움직임과 손을 떨어뜨리는 것의 움직임을 천천히 느껴보면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공을 딱 맞추고 나서 임팩트 순간에 라켓 헤드의 가속이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손목을 세우면서 라켓 헤드의 가속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타구하고 나서 헤드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임팩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라켓 헤드를 빠르게 세워서 이 임팩트의 가속의 손실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분절을 나눠서 손은 떨어지지만 라켓 헤드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스윙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그동안 연습했던 스윙을 같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백스윙 붙이고 던지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네, 여기서 탕. 그래서 그러면은 얼추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여 스윙과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죠. 여기서도 핵심은 임팩트 순간에 손목을 쓸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손이 떨어지는 타이밍이 공을 치는 순간, 즉 타구하면서 같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강조했던 손목의 축을 기준으로 라켓 헤드가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손이 같이 떨어지는 것은 어깨를 축으로 스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떨어지는 타이밍은 공을 타구하고 나면은 이 자세는 이미 공이 나간 상태거든요. 이미 가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손이 떨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스윙 자체가 타구하는 순간 손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고가 된다면은 어깨로 공을 치고 있는 거고, 이런 형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 어깨가 다치는 거예요.
어깨가. 그렇기 때문에 딱 타고 하는 순간에 손목을 활성화해서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떨어뜨리고 헤드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스윙 연습하실 때 체크하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형태의 스윙. 자, 더 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겠죠. 이것은 우리가 배드민턴 스윙에서 가장 큰 스윙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공을 타고 할 때 만들어내는 스윙입니다.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의 스윙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스윙과 굉장히 비슷해졌죠. 잘 보세요. 자, 이제 이런 형태의 스윙을 했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스윙을 하고 마무리를 했을 때 지금 이 상태는 손목이 세워진 걸까요? 아니면은 세워지지 않은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다시. 손목이 세워진 걸까요? 아닐까요? 자, 맞습니다. 이거 손목이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 방향이 다르다고 해도 손목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목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세워진 것보다 더 큰 스윙을 만들지만 결국엔 손목이 이렇게 세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동안 백스윙에서 손목 탁 사고하고 내린 다음에 헤드가 이렇게 탁 세워지면서 옆으로 빠지는 스윙, 이렇게 스윙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게 손목이 세워진 거라 했잖아요. 만약에 스윙을 마무리했는데 이런 형태, 손목이 살짝 어그러진 형태로 이렇게 스윙이 마무리되면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니면은 손목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펴져 있는 형태, 이렇게 펴져 있는 거,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탕. 그래서 이렇게 헤드는 손목이 세워짐과 동시에 계속 같이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 분들도 풀스윙을 하고 나서도 항상 손목이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되게 세워지도록, 지금 저와 같은 자세가 나오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스윙을 크게 확장시켜서 두 가지 형태의 스윙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스윙, 백스윙에서 손목을 바로 세워주는 스윙과, 두 번째는 이런 스윙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형태의 스윙. 자, 이제 이런 형태의 스윙을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를 시청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셔서 스윙의 결이 잡힐 때까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각 단계별로,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단계별로 제가 하는 스윙과 비슷한지 확인을 하면서 스윙을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스윙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고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부터 오늘까지 스윙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저는 정말 많은 분들 레슨을 진행을 했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었지만 이 방법으로 모든 분들, 100% 모든 분들의 스윙을 다 교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가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레슨을 많이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교정이 되다 말았죠. 하지만 이 방법이 그동안에 그냥 일반적인 코치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윙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방법이 훨씬 더 넓은 범위에 있는 사람들, 진짜 정말 다양한 분들의 스윙을 교정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실 수 있다면은 정말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 상황에 맞는 스윙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와 오늘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스윙을 정말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 저희가 포핸드 스윙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다음 강의에서는 백핸드 스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강의 넘어가기 전에 스윙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백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